네, 매주 수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과 함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치유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한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가 넘쳐나고 있고요.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범죄를 행하는 묻지마 범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범죄들은 다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가 남을 향해서 표출돼서 화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면에 억압된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그럼 화가 커져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각종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사실은 화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게 온 사례 중에는요, 원래는 전도 유망한 요리사였는데, 주인하고 좀 갈등이 많이 있었나 봐요, 식당에서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과 어느 날 좀 심하게 다툰 후에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막 도마질을 하다가 그만 자기 손가락을 2개를 자르고 결국 요리사의 꿈을 접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분은 나중에 술 마시고 좀 우울해져서 병원에 찾아오기도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화를 내게 되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사실 잃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얘기한 사례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도. 그렇죠. 그뿐 아니라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을 잃게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멀리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사 부리는 사람 옆에 술 마시고 싶지 않듯이 화내는 사람 옆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화내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막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화를 내는 순간마다 내 수명이 일주일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나 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예, 저는 첫 번째로는 화가 나는 순간에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에서 벗어나라. 네, 일단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보통 화라는 것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면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행동으로 화를 좀 분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방에 가서 베개에다 대고 뭐 소리를 한번 지른다든지 자기 방에 베개를 던진다든지 또는 밖에 나가서 뛰거나 좀 격한 운동을 해서 화를 좀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또 억누르는 건 아니네요. 다스린다고. 예,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 다 남에게 된다. 패끼치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을 벗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이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그럼 벗어날 수가 없을 때, 또 그럴 때는 뭔가 스스로 어쨌든 다스리거나 건강하게 푸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생각으로 화를 다스리는 게 가능은 한데요. 보통 이제 생각으로 감정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때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이제 발레리나 강효정 씨라는 분을 떠올려요. 예. 뭐 특별히 그분을 떠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왜 공부하다 보면 앞자 따서 외우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3가지를 이제 강자, 효자, 정자 3가지를 떠올려서 외우는데요. 첫 번째 분이 아니라 예. 성함을. 네. 첫 번째 강자는 건강의 강자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제가 건강을 잃고 뭐 일주일 정도 수명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내 건강과 수명이 줄어들 만큼 지금 화내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자는 효과의 효자인데요.
지금 화내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가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는 화내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화를 내는 거는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자는 정당한가의 정자인데 네. 화를 내는 게 정당하냐 하는 거예요. 정당한 화라는 거는 화를 낼 만한 그 사건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화를 내다 보면 관련 없는 걸 화를 내기도 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상사한테 이렇게 한마디 듣고 나서 부하에게 화를 낸다든지, 가족에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화는 정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강효정 씨만 생각하면 화낼 일이 사실 많이 줄게 됩니다. 저는 강효정 씨가 화를 잘 참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건강과 바꿀 가치가 있는지, 네. 또 네. 효과가 있는지, 정당한지. 네, 그렇습니다. 강효정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짧게 좀 네네. 네. 화를 내는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화내는 사람이 잃는 게 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다른 사람이 사실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마음을 던지고 제가 거기에 엮여서 나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화를 냈지만 남에게 조종당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당해서 화를 내고 잃는 것까지 많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것이죠. 결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신동호 선생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